네, 안녕하세요. 이사윤의 초등생활 처방전 이사윤입니다. 12월 말에서 1월 초면은 겨울방학이 대부분 시작이 되고요. 개학 기간은 또 다를 수가 있죠. 2월 달까지 좀 1월 늦게 해가지고 2월 달까지 방학이 이어지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12월에 해서 1월에 한번 개학했다가 잠깐 학교 나왔다가 2월에 다시 방학을 하는 그런 학교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 방학, 이렇게 좀 떨어져 있든 모아 있든 이렇게 방학을 모아서 이제 좀 어떻게 활용을 할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겨울방학 같은 경우에는 이 학년이 끝나고 새 학년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더 알차게 보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시죠. 그래서 약간 부담스러운 생각도 있으실 건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흐지부지 되기보다는 알차게 보내고 한 학년을 올라가면 좋겠죠. 그래서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내기 위한 3가지 계획 세우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 학생들하고도 이렇게 종종 계속 세워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저는 이 달력 형식으로, 이 캘린더 형식으로 이 방학 날짜가 들어가게 만들어라. 아니면 그냥 있는 달력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학식과 계약식을 표시를 해 놓고 그 방학에 이제 이미 정해져 있는 것들, 휴가 계획 같은 것들을 딱 표시를 하는 거예요. 아, 이때는 명절, 혹은 이때는 가족 휴가, 이때는 뭐 하는 날, 이렇게 아이들이 어딘가에 가거나 놀러 가거나 뭐 누구를 만나기로 했거나 해서 뭔가 할 일을 못할 만한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날들을 먼저 빼놓죠. 그리고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도 조금 놀잖아요. 네, 그래서 주말을 이렇게 빼고 나면 나머지 생각보다 며칠 안 되네 라는 것을 아이들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날짜별로 좀 덩어리째 생각을 해봐야 이게 장기적으로 보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메타 인지 능력이 길러질 수 있는데, 그냥 매일매일 이렇게 동그라미 시간표로 하다 보면은 대부분은 안 지켜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캘린더 형식으로 이 방학식과 개학식이 체크되게 해서 언제 우리가 시간을 좀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라. 그리고 이제 거기 캘린더에 처음 방학을 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를 복습 기간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습 기간에는 저는 이제 수학과 간단한 사회과학 핵심 개념 정도를 복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학년에서 조금 아이가 틀렸던 부분, 많이 틀렸던 부분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는 거죠. 그리고 사회과학은요, 진짜 핵심 개념 있죠. 진짜 핵심 개념만 교과서를 훑어보면서 아, 이런 내용 배웠었구나, 이 정도로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마인드맵을 한번 만들어 봐도 좋습니다. 마인드맵 만들기 저 링크 달아 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캘린더로 덩어리째 생각을 하고 복습 기간, 예습 기간으로. 근데 예습 기간이 훨씬 더 많이 있겠죠. 이때 이 예습 기간은 사회, 과학, 국어 이런 거 예습하시지 마시고 수학만 예습하는 걸로 이렇게 잡아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루에 매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 활동들을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매일매일 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니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죠. 첫 번째는 운동이 들어가야 되겠죠. 줄넘기라든지 계단 오르기라든지 이렇게 체력을 기를 수 있는 운동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독서 시간 확보돼야 되겠죠. 독서를 언제 얼마 정도는 할 것이다. 최소한의 시간. 그리고 이 책을 구하기 위해서 무슨 요일에 어디 도서관에 갈 것이다. 이 정도로 적어놔야 그래도 실천으로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수학, 아까 복습과 예습이 들어간 그 수학이 매일 들어가야 되겠죠. 연산 문제집도 하고, 그 다음에 복습과 예습을 위해서 문제집을 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어죠. 영어 독서와 영어 영상을 하루에 어느 정도 볼 것인지. 이렇게 이 4가지는 반드시 매일매일 해야만 활동으로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물론 이제 학원을 가야 되는 건 이거하고 다르게 별개로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캘린더에다가 학원도 표시할 수 있어요. 무슨 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이렇게 학원을 언제 몇 시에 간다. 그러니까 학기 중과 시간이 또 달라지니까 거기다 표시를 해놓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는 필수 과제를 정해라 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심심할 때 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이 크리에이터 어떤 리스트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심하면 뭐하지? 하다가 TV를 켜요. 뭐하지? 하다가 스마트폰을 보고 뭐하지? 하다가 이제 유튜브를 그냥 보게 되는 거죠. 물론 그런 거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그냥 흘러버리잖아요. 그래서 뭐하지? 라고 했을 때 심심했을 때 할 수 있는 리스트를 만들어 놔가지고 딱 붙여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심심해 하고 뭐하지? 하고 한번 리스트를 보고 할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희 아이가 집에서 이제 심심해 할 때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화이트보드에 적어 놨었어요. 그러면은 심심해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이 유튜브 보여줘거든요. 심심해 하면은 저기에서 하고 싶은 거 골라 이렇게 적어 놓고 이렇게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뭐 체스, 오목, 퍼즐, 그리고 그림 그리기, 또 조금 더 컸으면은 뭐 타자 연습, PPT 만들기, 영상 편집, 동화 그리기, 영어 단어 사전 만들기, 이런 것들 있죠. 조금 생산적이면서 이게 완전히 공부 느낌은 아닌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적어 놓는 거죠. 뭐 거기에는 슬라임이라든지 클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레고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리스트를 같이 적어 놔서 캘린더를 보면서 지금 오늘은 이 날짜이고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은 이런 거고 시간이 남았을 때는 이런 것들 중에서 골라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하루에 뭐 스크린 타임이라든지 이제 아무래도 미디어의 노출이 더 방학 때는 많이 되니까 그런 시간들 최대한 이 정도까지만 허용을 한다라고 하는 규칙 같은 것들을 정해서 그것까지 정해서 붙여놓으면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는 거죠. 아이 입장에서도 오늘 방학이 이날 중에서 오늘이 이날이고 오늘 뭐 학원 일정은 이 정도고 그 다음에 매일 해야 할 일은 이것들이 있고 심심할 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루에 이 정도만 내가 뭐 게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내가 가는 위치를 계속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겨울 방학을 위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캘린더 형식으로 덩어리째 생각을 하게 해서 날짜 형식으로 딱 붙여둬라. 두 번째,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 이야기해놓고 정해서 거기다가 같이 적으라. 그 다음에 그거를 체크리스트로 매일매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심심할 때 할 수 있는 것의 목록 리스트를 만들어서 옆에다 같이 붙여놔라. 거기에는 이제 최대 허용 시간, 미디어의 스마트폰 허용 시간이라든지 게임 허용 시간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른들한테도 적용을 해볼 수 있어요. 방학 동안에 우리 아이의 방학 뭐 이만큼 덩어리째인데 엄마는 매일매일 이거를 하겠고 심심할 때 좀 이런 것들을 엄마 창작을 해보도록 하겠고 이건 지키겠다. 이런 것들도 같이 적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겨울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겨울방학 한 일주일 전쯤에는 이야기를 해보시고 우리 아이가 마음의 준비를 또 하면서 이 겨울방학식을 맞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또 이 영상이 필요하실 분들에게 전달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